지금 저 북한 경계군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쌍안경으로 우리 측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를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취재하는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 나가도 되나요? 촬영팀에게조차 짧은 시간만이 허락된 이곳. 365일 민감한 기류가 흐르는 공동경비구역 JSA. 한미 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이들 JSA 경비대대가 판문점을 지켜왔다. 예, 신고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남과 북이 바로 코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지키는 것. 판문점 내에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권총 소지반이 허가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회담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북이 자유로이 오가며 공동으로 경비했던 판문점. 이곳에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분계선이 생긴 것은 도끼만행 사건 직후다. 남북의 숨막히는 신경전에 바람도 숨을 죽인다. JSA 대원들은 매일같이 이 침묵의 사선에서 총성 없는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대립이 극명히 나타나는 판문점은 마치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축소판 같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서로 다른 군가 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사실 JSA 경비대들은 한 지붕 아래 한국군과 미군이 공존하는 한미연합부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JSA의 경비 임무가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된 이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초기엔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서 JSA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JSA 경비대대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손님들이 찾아든다. 모두 JSA에 근무하는 군인의 가족들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자연스레 서로 어우러져 친목을 나눈다. 미군 대대장인 로즈 중령의 아내는 한국인이다. JSA 경비대대의 한미 지휘관은 늘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다. 한미군이 쉽게 화합할 수 있었던 데엔 지휘관들의 역할이 컸다. We share. We work in the same areas. Okay? We live, myself and the Rocket Battalion commander share the same quarters. We do everything together. That's part of this alliance. That's why it's such an honor to serve in this battalion. 이곳 JSA에는 남북이 정전 상태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구가 있다. 바로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다. 북측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철수한 지 어느덧 15년. 남측 대표들은 남과 북 사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여전히 감독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 The famous Blue Bridge. Okay. This is the only connection for us to go directly from LNSC camp into JSA area. And we are the only ones who may use it. It's just us. This is a single channel for. 판문점 회담장으로 연결된 이 다리가 바로 도보 다리다. Yeah, that's.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들은 정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회담장을 오가고 있다.
Right, you know, on this side of the white sticks is North Korea. 이 하얀 말뚝이 다시 말하면 다리를 건너자 처음 보는 흰 말뚝이 눈에 띈다. 판문점 지역 내에 설치된 군사 분계선이다. 남북의 거리가 당장 몇 발자국이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가깝다. 판문점에 남북 호돈 병력이 배치된다는 것은 곧 견학단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견학 전 2명의 JSA 대원들이 북측문이 불시에 열릴 위험에 대비 미리 잠궈 안전을 담보한다.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은 회담장이 유일하다. And if you look your front on the table, you can see the microphones. These microphones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and recorded. These microphones also represent the bord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side this building. JSA를 찾는 견학단은 연간 16만 명. 지금껏 단체 견학단을 수용해온 이유는 냉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견학단의 안전을 위한 JSA 대원들의 경우는 회담장 내에서 한층 더 엄격해진다. 이곳은 언제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판문점이다. 지난 1984년 이곳 판문점에서 북한 견학단이었던 소련인 한 명이 망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으로 내려가는 소련인을 잡기 위해 북한군이 순식간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구역 깊은 곳까지 추격해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한국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JSA 훈련 중 최대 훈련은 한미연합 긴급 공중후송 훈련. 응급 환자 발생 시 제한적인 용로가 아닌 헬기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지만 남북한 모두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우측에 보이시는 헬기 착륙전부터 해서 이제 좌측에 보이는 북부서까지 이렇게 하단에 있는 군사 도장까지 거리는 불과 90m에서 80m 정도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리고 만에 하나 자칫 헬기가 잘못 통제되면 충분히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라도 자칫 군사 분계선을 넘는 날에 저 북한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도보다리와 북한 초소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친 헬기가 판문점 상공에 도착했다. 사전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측 경비병들. 지난 과거 후송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계속된 헬기 훈련.